꺼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계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노모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이도록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엄마한테 나가라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선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검정색 고급 양복을 입은 아들의 옆에는 검정색의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은 며느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라니 웃기지 않나요? 말이 좋아 새엄마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엄마는 무슨 엄마?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며느리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모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날 밤 동네 골목길, 노모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슬픈 그림자를 길게 느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방황하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준서야, 밥 먹자. 오늘은 우리 준서가 제일 좋아하는 소불고기 해놨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35살의 미자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갓 결혼한 새엄마와 아들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 엄마 최고. 어린 준서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라는 말에 미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미자는 준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준서가 기다릴 거예요. 남편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기다리지 말고 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는 미자.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는 늘 바쁘고 불안정했습니다. 미자는 살며시 서랍을 열어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 건축사무소에서 일할 때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이었지만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같이 놀아주는데. 저녁 식사 중에 툭 던진 준서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우리 준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그래도 친구들은 다 친아빠, 친엄마랑 사는데. 준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가끔은 준서한테 시간 좀 내줘요. 아이가 많이 섭섭해해요. 늦게 들어온 태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생활이 달라질 거야. 미자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전 모아두었던 돈으로 남편 몰래
삼성동 테헤란로 초기 개발 단계에 작은 토지를 매입한 것도 가족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서는 뛰어난 성적으로 미자를 기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태훈의 사업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은행 대출이 또 거절됐어. 준서 학원비가. 걱정 마세요. 제가 알바라도 해서 벌어올게요. 우리 준서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잖아요. 미자는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의 비상금을 꺼내 준서의 학원비를 해결했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남편의 사업에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미자의 제안대로 사업 방향을 조금씩 바꾸었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준서가 의대에 합격하던 날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미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모든 고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새 준서는 자신의 진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 태훈의 건설회사는 급성장했지만 태훈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좀 쉬어요. 이제 회사도 안정됐잖아요. 아니야, 준서가 개원할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들 좋은 병원 차릴 수 있게 도와줘야지. 태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건강식을 챙기고 운동을 권했지만 태훈은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준서는 유명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부과 의사 지원을 만났습니다. 강남 유명 병원장의 딸이었던 지원은 처음부터 준서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준서가 설레는 표정으로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인데? 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피부과 의사예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식사하시죠. 미자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처음 지원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건설업을 하신다고요? 우리 집은 4대째 의사 집안이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지원은 태훈의 직업을 물은 뒤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만 준서의 행복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지원의 결혼식 날 미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지원 집안의 냉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원의 부모는 태훈과 미자를 대할 때 미묘한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준서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에요. 우리 같은 의사 집안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지원의 어머니가 하객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마치 준서를 구해준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미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준서와 지원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가 음식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왔지만 점점 지원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 있어요. 힘든데 굳이 이렇게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지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서서히 아들 부부의 집을 찾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준서는 성형외과 의사로 명성을 쌓았고 지원의 도움으로 압구정에 자신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준서는 점점 미자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건강하던 태훈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자는 망연자실한 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형식적으로 미자를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미자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가 대답하기 전에 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준서 씨가 상속받아야 하잖아요.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지원아, 그런 얘기는. 준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지원은 이미 할 말을 다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집은 준서 씨 명의로 될 텐데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 계시는 건 좀. 미자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그게 정말 내 마음이니? 미자의 떨리는 물음에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원의 눈치를 살피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순간 미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준서야, 이게 정말 최선이니? 꺼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엄마가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결국 준서의 입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필수품만 챙겨 집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70 노인이 된 미자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강남의 번화가를 홀로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 테헤란로의 작은 토지가 이제는 거대한 빌딩이 되어 있다는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그 재산은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는 밤거리를 미자는 홀로 걸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선 미자의 얼굴 위로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바꿔 연락해올 거라는 희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주소록을 뒤적이던 미자는 오랜 친구 경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미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의 목소리에서 비통함을 느꼈는지 경희는 곧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경희의 아파트에 도착한 미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경희는 미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렇게 키워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나는 새엄마일 뿐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서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아이 의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했는지 나는 다 봤어. 경희의 말에도 미자는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경희의 집을 정리해주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미자야, 너 여기서 좀 지내. 서둘러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어. 경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해결할 일이야. 오늘 중으로 갈 곳을 찾을게. 미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테헤란로 XX빌딩 관리실 박상민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가 출근한 후 미자는 결심한 듯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상민 실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박상민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오늘 빌딩에 좀 들르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을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1시간 후 미자는 테헤란로의 번화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층 빌딩 한 동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미자를 발견하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워 미안해요, 상민 씨.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께서 평소에도 자주 오셨으면 했어요. 이곳이 사장님 재산인데. 미자는 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민은 미자를 특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관리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원래 사장실인데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고마워요. 잠시만 혼자 있고 싶어요. 상민이 나간 후 미자는 넓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자가 건축 도면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축사무소 시절 그녀는 뛰어난 안목과 실력을 인정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결혼 후 경력을 포기하고 남편 몰래 모은 돈으로 이곳 테헤란로가 개발되기 시작할 때 작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토지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남편의 건설 사업이 성공하자 그 토지에 빌딩을 세웠습니다. 미자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 모든 걸 준서를 위해 준비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쓰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상민 씨, 혹시 이 빌딩에 비어있는 작은 사무실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내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해요. 상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층에 공실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빌딩 18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간이 침대와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준비되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사무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미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태훈 씨, 당신이 없으니 정말 힘드네요. 속삭이듯 말하며 미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했지만 미자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을 얼마나 자신의 아이처럼 여겼는지를. 다음 날 아침 상민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숙소를 마련해 드려야. 괜찮아요, 상민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보다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빌딩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내 아들에게는요. 상민은 잠시 미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미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상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빌딩 안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빌딩을 둘러보고 때로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상민의 지시로 중요한 손님으로 존중했습니다. 미자는 종종 준서의 병원이 있는 압구정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병원을 바라보며 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어디서 지내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희는 미자가 어디서 지내는지 물었지만 미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 준서는? 연락 왔어?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녀석 정말 너무하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괜찮아. 내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건 없어.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을 뿐이야. 미자의 담담한 목소리에 경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며 미자는 문득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미자를 보지 못한 채 비싼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원이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밤 미자는 빌딩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람에 속삭이듯 중얼거리는 미자의 눈에 문득 빌딩 관리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 현황과 수익 구조가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미자의 눈에 점점 빛이 돌아왔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경력과 안목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빌딩의 가치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빌딩 주인으로서의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상민을 불렀습니다. 상민 씨, 오늘부터 내가 직접 빌딩을 관리할 거예요. 임대 계약서와 수입 지출 내역을 모두 가져와 주세요. 놀란 상민의 표정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나요? 나도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있었어요. 단지 오랫동안 묻어두었을 뿐이죠. 그날부터 미자는 빌딩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임차인들을 만나고 빌딩 시설을 점검하고 수익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건축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발했고 빌딩 직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시다니. 상민의 칭찬에 미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가정에 충실했을 뿐이죠. 저녁이 되자 미자는 빌딩 18층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임시 숙소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는 공간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박미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이름이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사과하러 전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서야?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는 어딘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유품 중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가요? 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거니? 회사 관련 서류요. 특히 테헤란로 쪽 부지에 관한 거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쪽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하셔서. 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테헤란로 부지에 관해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자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런 서류는 없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착각이셨을 거야. 정말요? 지원이 아버지께서 언급하셨다고 해서. 미자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원의 아버지를 통해 무언가를 알아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투자에 대해 나에게 말한 적 없어. 다른 필요한 건 없니? 잠시 침묵 후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실례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오직 돈과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의 사랑과 헌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빌딩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민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임대 계약은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딩 리모델링 계획도 세워보려고 해요. 리모델링이요? 빌딩이 지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세부적인 리모델링이에요. 로비와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세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임대료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상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자는 주로 서류상의 소유주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런 결정을. 걱정 마세요. 내가 건축사였다는 거 알죠? 단지 오랫동안 그 경험을 묻어두었을 뿐이에요.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빌딩 관리팀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미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선을 개선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비는 좀 더 개방감 있게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미자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건축사 시절의 섬세함과 자신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이런 전문 지식을? 젊은 여직원이 감탄하자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꿈이었어요. 이제 그걸 다시 꺼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회의가 끝난 후 미자는 빌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 사무실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왜 비어 있나요? 아, 저곳은 약 3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치가 좋아서 곧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새로 임대하지 말고 비워두세요.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네, 어떤 용도로 말씀이신지 아직은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미자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열정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그녀의 꿈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빈 사무실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의 설계도였습니다. 미자의 작은 정원이라는 이름이 스케치 위에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할 때가 됐어.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접어두었던 자신의 꿈,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오랜 친구 경희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미자야, 정말 변했구나. 표정이 달라졌어. 경희의 말에 미자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봐. 준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거야?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테헤란로에 빌딩이 하나 있어. 뭐라고? 경희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미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테헤란로 개발 초기에 작은 토지를 샀어. 그때는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였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너무 높아졌고 태훈 씨 사업이 잘 될 때 그 땅에 빌딩을 지었어. 그런데 태훈 씨는 몰랐다고?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남편은 내가 집안일과 준서 교육에만 신경 쓰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늘 건축과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투자했어. 경희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딩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응, 임시로 사무실을 개조해서 지내고 있어. 사실 빌딩을 준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경희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묻어두었던 재능을 이제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 항상 남편과 아들만 생각했잖아. 나도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연히 준서의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걸음을 멈추고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보고 싶니?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지원이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미자와 경희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지만 지원의 목소리 일부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미자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게 경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던데? 경희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우리 일은 아니니까. 그날 저녁 미자는 빌딩 관리실에서 임대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좀 전에 김태훈 회장님의 아드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서가 여기 왔다고? 네, 빌딩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용건이래요? 빌딩을 매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미자는 의자에 깊게 기대앉았습니다. 준서가 왜 갑자기 이 빌딩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빌딩 주인께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지시대로 사장님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미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서가 테헤란로 부지에 관한 서류를 찾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빌딩을 매입하려는 시도 무언가 연결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인터넷으로 준서의 병원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최근 병원 리모델링 소식과 함께 새로운 지점을 열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의 인터뷰에서 준서는 테헤란로에 새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원하는 거였구나. 미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병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빌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빌딩의 주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준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미자는 빌딩 리모델링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어있는 공간을 작은 카페로 개조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건축 설계 회사를 만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상담하며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는 자연광이 잘 들어오니까 식물을 많이 배치하고 이쪽은 편안한 소파와 책장을. 미자는 설계도면 위에 자신의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안목이 대단하세요. 건축이나 디자인 쪽에서 일하신 적이. 예전에 건축사무소에서 일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미자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준서 씨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내일 직접 빌딩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여기 내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인이라고 미리 알리지는 마세요. 네, 그러면 그냥 빌딩 주인을 만날 수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상민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겨우 2주일이 지났지만 미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표정으로 그 아이를 만나야 할까? 미자는 수십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차갑게, 따뜻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준서가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미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자랑스러운 표정,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에 찬 미소. 내 아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미자의 마음속에서 준서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테헤란로의 거물 건물주로 보였습니다. 시계는 점점 오후 3시에 가까워졌습니다. 미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박미자였습니다. 마침내 상민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김준서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준서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자를 발견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미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기계처럼 움직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빌딩 주인이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래. 테헤란로 부지를 찾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미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빌딩 등기부였습니다. 이건 30년 전 등기네요. 준서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내 명의였어. 내 아버지도 몰랐던 일이지. 지원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네요. 우리가 살 빌딩이 당신 거였다니.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내게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그런 말씀을.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참았던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은 팔 생각 없어요? 지원이 불쑥 물었습니다. 준서가 아내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 확장할 자리로 완벽해요. 시세보다 높게 드릴게요. 미자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팔 생각 없어. 내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니까. 갑자기 무슨 인생을.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다고. 지원의 말에
미자는 일어섰습니다. 나이가 어때서? 70이 넘었으면 꿈을 꾸면 안 돼? 미자는 테이블 위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카페. 이 빌딩 1층에 열 거야. 미자의 작은 정원이라고. 준서는 어머니를 새롭게 보는 듯 했습니다. 낯설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예요? 카페요? 난 건축사였어. 결혼하고 꿈을 접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원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빌딩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은 넘어요. 300억까지 부를 사람도 있더라. 미자의 대답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병원 확장할 필요 있니? 압구정 병원은 잘 되고 있잖아. 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정은 어머니가 모르세요. 뭔데? 준서와 지원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망해가고 있어요. 준서가 지원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투자했던 돈을 다 날렸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2배로 불어났고 주식도 폭락했죠. 미자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새 지점을 내려는 거구나. 네.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준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빌딩은 안 팔아. 그건 내 미래니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매정하게 구나요. 지원아. 준서가 소리쳤지만 지원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자와 준서 둘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해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자는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거절했어? 네. 담보가 부족하대요. 이 빌딩만 있으면.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빌딩은 그녀의 꿈이자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니? 정말 죄송해요. 집에서 그렇게 대한 것.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서야. 미자가 불렀습니다. 준서가 돌아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폐색전증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니? 미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았어. 폐색전증 같은 건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 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의사인 그도 이 점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지원 아버지가 검진 기록을 봤어요. 아무 이상 없었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의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 장인어른이 아버지 폐색전증 진단을 내렸지? 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너도 의심스럽지 않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미자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복용한 약들 목록이야. 내가 매일 정리했어. 준서는 노트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색이 변했습니다. 이 약, 아버지 처방약이 아니에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시 안 했니? 장인어른이 불필요하다고. 자연사라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1시간이나 됐어요. 지원은 준서와 미자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서가 서둘러 노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원은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딩은요? 미자는 빠르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빌딩은 안 팔아. 하지만 다른 제안이 있어. 어떤 제안이요? 1층 공간을 너희에게 임대해 줄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원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우린 돈이 필요해요. 공간이 아니라. 지원아, 일단 들어보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점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어. 지원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 조건은요? 미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카페도 함께 열게 해줘. 2층은 너희 병원, 1층 절반은 내 카페로. 준서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자는 거군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지원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진단했지?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미자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아, 어머니 말이 맞아. 아버지 죽음이 이상해. 준서 씨. 지원이 소리쳤지만 준서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의사야. 그날 상황이 이상했어. 미자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냥 빌딩 팔아달라고 부탁하려던 거잖아. 사람이 죽었어, 지원아. 내 아버지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분노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요. 둘 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라가 봐야겠어요.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미자가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카페 계획이 있는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미자는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준서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 건축사였으니까. 준서는 감탄했습니다. 전문가처럼 그리셨네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30년간 숨겨온 꿈이야. 준서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공간은 치유 정원 컨셉인가요? 그래. 환자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게. 병원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해. 내 병원에 도움될 거야. 준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만은 아니야. 준서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타살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말하기 이른 것 같구나. 밖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요. 준서와 미자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 우리 할 얘기가 많아. 준서가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민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데? 빌딩 1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 화재라고? 미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방금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대피하는 중입니다. 미자와 준서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준서가 미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카페로 리모델링 예정이던 공간이에요. 상민이 소리쳤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방서 불렀어요? 네, 곧 도착할 겁니다. 준서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화기는 어디 있죠? 상민이 벽에 걸린 소화기를 가리켰습니다. 준서는 즉시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서야, 위험해. 미자가 소리쳤지만 준서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빌딩 설계도가 어디 있죠? 미자가 상민에게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요. 수동으로 켜야 해요. 미자는 재빨리 상민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설계도를 펼치자마자 제어실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미자는 건축사의 눈으로 도면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지하 제어실로 달려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수동으로 가동시켰습니다. 몇 분 후 1층 전체에 물이 쏟아졌고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압된 상태였습니다. 준서는 그을음 묻은 얼굴로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보다 내가 더 위험했잖아. 미자가 걱정스럽게 준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소방대장님, 미자가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재 원인이 뭐죠? 아직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전기합선 같진 않습니다. 소방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화성 물질 흔적이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준서와 미자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원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어? 준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미자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흥미롭네요. 하필 내 카페 자리만 불이 났다니. 지원은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서가 갑자기 지원의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준서 씨, 뭐 하는 거예요? 가방에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내가 한 거야? 지원은 창백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담배 피워요. 그것뿐이에요. 소방대장이 다가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준서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재 직전 한 남자가 1층 공사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니? 지원 아버지의 운전기사예요.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생겼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내 아버지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지. 준서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안 돼. 미자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미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아버지와 장인 사이의 비밀 계약서야. 준서는 놀라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게 병원 합병 계약이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병원 소유권이 내 장인에게 넘어가는. 어떻게 이런 걸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 돌아가시기 전날 발견했지. 준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